10월 11일 나스닥이 하루 만에 무려 3.5%나 빠졌습니다. 뉴스에선 트럼프의 중국 관세 부과로 증시가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. 하지만 여론은 조금 다릅니다. 사람들은 드디어 올 게 왔다고, 이때까지 생겨났던 버블이 드디어 꺼진다고 환호까지 하는데요. 현재 나스닥이 하루 만에 3%나 빠진 시점, 사람들은 진짜 거품 빠지나 매도해야 하나 라는 생각과 아니지 더 살까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. 이 생각에 스스로 답변을 하려면 결국 과거 나스닥이 하루에 마이너스 3%가 빠진 이후 어떻게 나스닥이 움직이는지를 과거를 살펴보면 됩니다. 나스닥이 마이너스 3%가 빠지고 바로 다음날 다시 올라갈 확률과 내려갈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? 뭔가 예감상 마이너스 3%가 빠졌으면 다음날 시장에 만연한 공포로 인해 사람들이 던지고 증시는 더 떨어지는 그림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. 하지만 결과는 조금 흥미롭습니다. 다음날 올라갈 확률과 내려갈 확률은 거의 반반입니다. 하루 만에 마이너스 3%가 빠졌다고 해서 내일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. 하지만 공황이 닥쳤을 땐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. 대표적인 닷컴 버블 때는 3년 6개월간 마이너스 3%가 빠진 날이 무려 96번이고,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는 2008년 기준 1년 동안 마이너스 3% 하락은 26번이 발생했습니다. 마이너스 3%가 빠지는 빈도수가 많기에 아무리 다음날에 증시가 올라도 결국 오른 것 이상만큼 다시 내려가게 됩니다. 이런 공황에선 아무래도 매도하는 것이 낫겠죠. 이런 공황 때 마이너스 3% 하락을 기록한 사례와 1980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마이너스 3% 하락, 이 빈도를 비교한 결과 단순한 결과가 나옵니다. 한 달에 하루 만에 마이너스 3%가 빠지는 경우가 4번 이상 발생하는 경우 우리는 이것을 공황으로 간주해야 합니다. 공황 때는 마이너스 3%는 물론 그 이하로 빠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때는 매도하는 것이 좋습니다. 닷컴 버블 땐 하루 만에 지수가 마이너스 10%까지 빠지기도 했습니다. 하지만 현재는 공황 상태가 아니죠. 닷컴 버블처럼 수익을 아예 못 내는 기업이 주가가 엄청 올랐다거나, 리먼 브라더스처럼 미국에서 시작한 파생 상품이 미친 듯이 유행해가지고 사상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아니란 거죠. 그럼 과거의 일상적인 마이너스 3% 하락 사례를 봐야 하는데, 그럼 현재 기준 1년간 마이너스 3%가 하루 만에 빠진 경우를 살펴보면 이 경우는 총 7번 발생합니다. 약 2달에 한 번 정도 발생하는 꼴인데,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3%가 빠지는 게 일상적인 얘기죠.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. 4월달을 보시면 4월 한 달 만에 마이너스 3% 이상이 무려 4번이나 빠졌습니다. 이때를 보면 현재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데, 이때도 트럼프의 관세 헛짓거리가 원인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더군다나 이 당시는 트럼프가 정말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폭탄을 막 던져댔었죠. 지금은 이 정도로 심할까 싶긴 합니다. 아무튼 현재도 중국과의 관세 문제로 증시가 많이 떨어졌다고 뉴스에서 얘기합니다. 그럼 과거 4월달과 현재 관세 문제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. 최악의 경우 이번 4월달과 같이 마이너스 3% 이상 떨어지는 날이 4번 이상이 나올 수 있다. 하지만 결국 이 하락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날아올렸다. 제 개인적인 생각은, 저는 마이너스 3% 이상 하락이 나올 때마다 이 나스닥 관련 상품을 추가로 매수할 예정입니다. 마이너스 3%가 떨어진 적이 4월 이후에 거의 6개월 만에 찾아온 거라서 다들 치명타 맞은 것처럼 아프시겠지만, 이 또한 증시는 시간이 해결해주게 됩니다. 정부는 오늘 하루도 열심히 돈을 찍고 정부 부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화폐 가치는 나날이 떨어지고 자산 가치는 비약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. 다들 모쪼록 걱정 잠시 내려놓으시고 이 사태를 너무 공포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관망하시거나 아니면 더 추가 매집하는 그런 관점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